네, 반갑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공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은 그 발제문에 토시만 몇 개 바꿨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게으름일 수도 있지만 사안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송환하는 날, 지금 앞에 계신 정진석 의원님, 그때 김기현 의원님, 윤상민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상임위 자리에서 공개 북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는 중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현철 장관 아까 얘기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지만 결국 정부는 그 국회의원들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강제 송환한 이후에 송환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상임위원회 활동 내용에 그 당시 영상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 영상을 그때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람의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지켜주지 못했을 때 갖는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공개 세미나 백성주 의원이 주최하시는 세미나에서 지금은 야당이기 때문에 이걸 조치할 수 없지만 여당이 되면 반드시 이 사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그때 약속을 하신 사항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이런 사안에 집중하고 문제제기를 하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하는 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저희들 북한인권 피해 사건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이 문제를 공개 제기한 직후 정부에서는 저와 저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그 조사가 지금까지 중단돼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은 2개월 전에 바뀌었는데 저희들에게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13만 건의 북한인권 사건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8만 2천 건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8만 2천 건의 사건 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인권 가해자로 등록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 다루게 될 해수부 공무원 사건이 그 건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북한인권 사건 범주의 일부만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북한인권 사건은 북한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인권 침해 사건, 그리고 북한 주민이 피해자나 가해자로 관계된 인권 침해 사건, 북한 바깥에서 발생한 사건이죠.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제1호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해수부 사건은 굉장히 많은 조망을 받아왔죠. 지금도 받고 있고 해결돼야 되지만 강제북송 사건은 이제 최근에 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해수부 사건은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의 형님이, 가족이, 당사자가 강한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대변할 가족과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에 송환된 2명과 그 가족은 자신의 인권침해 사실을 대변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인권단체는 그 피해자가 대변할 수 없는 사건을 대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북한인권단체가 그걸 대변하지 않으면 전 세계 그 누구도 대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게 북한인권 침해 사건의 핵심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해수부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조치를 잘못한 부분은 대한민국 인권 사건일 수 있지만 북한인권 침해 사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 군인이 살해하고 소각한 행위는 북한인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우려보다 들리지 않는 소리와 보여지지 않는 사건들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을 배제라고 하는 모토를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 문제가 갖는 특징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루면 무조건 보수, 그렇게 정치적인 입장을 정리해버리죠. 개인의 성향과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의 배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립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권단체는 철저히 피해자를 지원하고 가해자를 제약하는 의무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유지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정치적 중립입니다. 그러한 역할이 정권교체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정치적 활동인 것이죠. 저희들은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피해자 입장에서 철저히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기 많은 기자분들 와 계십니다만 민주당에서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에 가장 강한 반대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세미나를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공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상대로만, 지지자들을 상대로만 설명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 이미 모두 밝혀져 있고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래, 우리가 체포했고 우리가 조사했고 강제 북송했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흉악범이었다, 어찌다 강제 북송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쟁점은 그럼 그 결정을 누가 좀 했느냐, 이런 게 조금 더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진실규명이라기보다는 그 결정과 논의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미 대부분의 사건들은 자기가 범행하지 않았다고 감추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추는 사건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가 했다, 뭐 문제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문제인가도 저희 2019년 제가 쓴 발표 자료에 모두 나와 있고, 저는 그 누구가 여기에 문제 제기해도 모두 제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 누구도 한 번도 이제까지, 제가 이 문제를 가장 초기에 제기했고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사람이지만 단 한 명도 저에게 이제까지 전화를 하거나 문제 제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인데, 재발 방지는 잘못에 대한 시인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잘못이 없다면, 시인하지 않는다면 재발 방지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거를 재발을 방지해야 됩니까? 이런 논쟁이 있다면 결국은 잘못이 있는지 시시비비는 사법기관이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그 상태에 와 있는 것이죠. 이 사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앞에도 축사에 나왔습니다만,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은요, 와서 기순 요청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호 여부를 결정해서 보호 대상자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고, 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착금 주고 정부 지원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비보호 대상자로 결정되면 정착금 없이 주민등록증 하나 들고 나와 사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들어와서도 기순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경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도 논쟁의 여지가 일부 있고 연구자들도 일부 이견이 있지만,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와서 공식적인 보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어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례, 연구자들의 글, 이제까지의 사례 모든 경우에 단 한 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의 건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소를 요청하면 이걸 거부하거나 수용을 선면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는 기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이장기순 혐의가 있을 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경우에도 검찰에서 수사해서 이장기순이다, 간첩행위를 하려고 온 건데 신분을 감추고 있었다, 이게 이장기순입니다. 이 경우에만 의심할 수 있고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수사에서 간첩으로 밝혀지면 송환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서 형을 선고하고 재판이 끝나면 비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주민등록증 들고 한국에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저 대한민국에 남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어떤 이유로 왔든 어떤 목적이든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든 어디로 왔든 전혀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수용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체계고 대한민국 수립된 이후에 일관된 원칙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용 외에 선별 어떠한 법적 기준 절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보내줄 수 있는 것. 북한 주민이 왔는데 내가 잘못 왔다, 기순 요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이것도 법률 규정이나 제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 인도주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정부에서 매뉴얼로서 처리하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는 사람을, 엉덩이를 빼는 사람을 포승줄에 묶어서 보낸 것을 그 경우에 해당하는 인도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 정치인분들 많습니다만은 정치인도 최소한의 기본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첫 스텝을, 첫 발표를 거짓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계속 본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국민 정서라고 하는 부분, 흉악범이라고 하는, 확인됐는지 확인 안 됐는지 알 수 없지만 흉악범이라고 하는 국민 정서를 자극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목적까지 포함해서 모르게 송환했다, 이게 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법률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정도 표현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잘 준비하겠다,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법적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부담인지 계속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흉악범 진정성에 대한 논란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 여기 탈북자분 많이 와 계신다만 1990년까지 통일부에서 입국자의 탈북 동기를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매년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발표 때 31%가 북한에서의 범죄 행위로 인한 처벌 무료로 도피했다. 이게 1순위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흉악범 처벌 무료로 인한 도피는 대한민국 합침에서 조사받을 때 제가 진정으로 한국에 온 겁니다, 저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 아닙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항목이지 의심받는 항목이 아니었어요. 야, 이 친구는 북한에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친구다, 어쩔 수 없이 여기 살아야 되는 친구다는 증명하는 요소였습니다. 그걸 지금 반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논리라면 왜 은밀하게 묵송합니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전문가들조차도 TV 토론에 보면, 토론에 나오는 분들조차도 정서적 이유, 흉악범이라는 이유를 갖고 북송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요, 강간하고 살해하고 유괴범 체포하면 간단한 경찰 조사만 하고 확인되면 포승줄에 묶어서 안대 가려서 바로 피해 가족한테 던져줘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든 어떻게 하든 임의적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보내줘야 됩니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 흉악범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현대사법이 작용하기 전에 자기 복수하던 시절의 이야기죠. 현대법치는, 현대사법체계는 자기 복수를 금지하고 국가가 형사법 체계로 그것을 대신하라는 것이 현대국가의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법치라는 것이 그런 항목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행한 강제북송은 어떠한 법적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고 단 국민적 정서라고 하는 것을 자극해서 지지 세력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포퓰리즘이고 법치가 아닌 포퓰리즘으로 사법체계를 정리하려고 하면 그건 독재라고 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2019년에 제안했듯이 이 사안만큼은 명백히 밝혀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국정감사든 특별감사든 국정조사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만은 명백히 밝히고 저는 이것이 처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단기간에 북송한 모든 사건들 합동신문서의 조사 결과 공개해서 확인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절차, 요건 이게 명백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이번에 법률적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아주 잘 지켜주시고 정말 아주 건설적이고 가리는 발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웅기